여러분 안녕!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. 오늘은 고민사연입니다. 자, 고민사연 들어볼까요? 안녕하세요 미나님. 저는 30대 남성입니다. 나이는 제가 더 먹었지만 미나님께서 좋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. 현재 2년 사귄 여자친구와 이별한 지 9개월이 흘렀습니다. 전 여자친구에게는 너무 많은 이성 친구들이 존재했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못 견디고 끝내 제가 헤어짐을 구했습니다. 물론 제 생각은 없습니다. 그런데 벌써 이별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왜인지 모르게 자꾸 울컥울컥한 감정이 듭니다.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걸까요? 미나님께서는 이별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? 억누르고 억눌러서 참아보려고 해도 한 번씩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콱 막힌 듯 답답합니다. 도와주세요. 지금 이분이 메인으로 저에게 물어본 거는 이별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냐, 자꾸 울컥울컥한 감정이 든다, 이 부분이 대해서인데요. 사연자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전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,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실망. 봐봐, 전 여자친구의 이 다수의 이성 친구가 있어. 이 친구들을 전 여자친구가 정리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어. 그래서 우리 관계가 결국 끝난 거는 이 여자 책임이야.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원망, 그리고 본인은 진짜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. 이 여자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. 근데 결국 포기했어. 그 포기한 자신에 대한 실망. 이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. 마치 산을 오르다가 중도 하차한 기분이겠죠. 하차가 아니죠. 하산이죠. 그렇지만 분명히 중도 하산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.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. 이기 때문에 하산하는 겁니다. 정말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라고 깔끔하게 포기가 되면은요, 뒤도 안 돌아보고 나 못 올라가 하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. 근데 본인이 꿈꾸는 그 정상의 이미지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. 이 여자친구가 남사친 다 정리해주고 말콩달콩 만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. 그 이미지에 대한 미련 때문에, 이 정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. 근데 이분은 지금 재회할 생각이 없잖아요. 재회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본인이 거기가 한계점이라는 걸 잘 안다라는 거거든요. 재회를 하고 싶어 하든 안 하고 싶어 하든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의 기준은 언제 알 수 있냐면요, 이처럼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예요. 이 사람은 지금 재회의 생각이 없어요. 왜? 내가 여기가 한계점인 걸 알거든. 난 여기까지 정말 노력했고 이러한 기준이 나예요. 그런데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재회를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, 뭐 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못 해줬기 때문에, 그리고 또는 재회를 안 하고 싶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, 이렇게 기준이 상대방이 되잖아요. 그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렇게 울컥울컥 화나는 감정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건데, 본인은 왜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사실 본인도 알 거예요. 옛날에 나한테 왔던 고민 사연 중에 30대 언니가 썼던 고민 사연 기억하세요? 친구한테 서운함을 말했는데 손절당한 언니. 그 언니가 울컥울컥한 이런 감정을 느꼈었잖아요.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. 왜냐면 나는 진짜 막 참아주고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조율을 하려고 하고 난 진짜 노력했거든요. 근데 저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. 저 사람은 그대로야. 안 바뀌어.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막 화를 내고,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됨으로써 저 사람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저 사람 자신의 모습도 바꾸지 않았어. 이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았어. 나만 노력했어. 이것 때문에 울컥울컥 화가 납니다. 이 사람의 행동으로써 나는 억울함, 분노 막 이런 감정을 여기다 쌓아뒀거든요. 풀지 못한 거야. 그럼 여기서 이런 감정 때문에 울컥울컥함이 생기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, 이별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? 라고 물어봤잖아요. 이별의 감정도 똑같고요. 저는 그냥 이제 이별이 아니고 그냥 억울함 또는 분노 막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도 이 방법을 쓰는데, 보통 이 감정이요, 저 사람이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. 이 감정은 저 사람이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, 저 사람이 막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,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요.
그러면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. 그럼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이 감정한테 먹히게 돼요.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감정이 생각나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꾸겨가지고 내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는다고 해도 이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거든요.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상대가 쥐고 있어요. 근데 이 감정은 내 거란 말이에요. 내가 케어해야 돼요. 이 감정은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만든 억울함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분노, 억울함 이런 것이어도 이걸 내가 직면하고 감정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한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저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. 어린 시절에 저는 억울함 그리고 분노, 슬픔 이런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글로 적었어요. 저 사람이 뭐 오늘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였는데 저 사람이 너무 싫다 막 이런 것들을 글로 다 적었어요. 그러면서 내 의견, 내 감정을 글로 다 푼 거예요. 이건 사실 정말 간단하고 기초적인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거든요. 내 감정을 생각하면서 내 의견, 그 당시에 내 상황 그거를 정말 내 입장에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걸 내가 다 듣고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2번째 방법은 저는 이걸 가장 많이 해요, 사실. 거울을 보든 아니면 그냥 거울 안 보고 나 혼자서든 말을 계속해요.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.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혼자 상황극을 해요. 내가 직업이 작가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봐도 결말이 하나로 난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막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편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감정들을 각각 해결할 수 있는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죠. 저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. 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게 만들거나 저 사람한테 나도 화를 퍼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혼자 상황극을 머릿속에서 다 써요.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입으로 다 내뱉거든요.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이것저것을 해요.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나아져요. 굉장히 마음이 풀리거든요. 이 감정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나 혼자 푸는,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. 옛날에는 글을 적었는데 글을 또 누가 보는 게 또 싫어가지고 안 적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생각나는 감정들을 최대한 다시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졌어요. 이렇게 말로 풀어도 어느 순간 마무리가 안 정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. 계속 여러 결말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, 왜 나는 상상하는데 몇 시간을 날리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의 치유의 과정이었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느꼈던 내 감정들을 이렇게 다이어리에 적고 하니까 정말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별의 감정뿐만 아니고 답답함, 억울함, 슬픔, 분노 막 이런 모든 감정들을 케어할 때 항상 이런 식을 쓰는 것 같아요. 물론 사람마다 다른 방식을 쓰실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케어하시는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사연자님도 이 다양한 사람들의 방법을 보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. 근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심리학적으로도 글 쓰는 거예요. 글 쓰는 게 가장 낫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이겁니다.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. 어떤 방법이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됐을까요?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